비커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문과 학생들이 못 푸는, 이과 학생들만 풀 수 있는 뭐 이런 문제로 소개가 되었었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모든 과학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부강고등학교 하영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는 과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요. 선생님이 부강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물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주변의 모든 과학 첫 번째로 볼 문제는 바로 비커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전부터 이 비커에 탁구공이랑 쇠공을 넣었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갑론을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가 등장했을 때는 문과 학생들이 못 푸는, 이과 학생들만 풀 수 있는 뭐 이런 문제로 소개가 되었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 문제가 소개되고 나서부터는 나서 이과 학생들도 사실 잘 못 풀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사실 이 문제를 풀려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부력이라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우리 평상시에도 부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부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는 넘어가 볼까요? 똑같은 부피의 탁구공과 쇠공이 있습니다. 당연히 밀도가 크기 때문에 질량이 더 많이 나갈 겁니다. 똑같은 부피여도. 그 다음에 각 양쪽에 있는 비커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봤을 거예요. 각 공에 연결된 실의 무게는 무시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려 있을 때 쇠공 같은 경우에는 외부 스탠드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탁구공 같은 경우에는 비커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탁구공이랑 쇠공의 줄만 연결하는 것만 잘하면 실제로도 실험실에서도 실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탁구공과 쇠공, 지금 이쪽과 이쪽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 정말 신기하게 반반이 나왔습니다. 탁구공 쪽으로 기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아니야, 쇠공이 무거우니까 쇠공 쪽으로 기울 거야 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탁구공 쪽으로 기운다라고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쇠공이 물론 무겁지만 지금 외부 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줄이 쇠공의 무게를 덜어주어서 이 탁구공이 들어가 있는 쪽으로 기울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니야, 쇠공 쪽으로 기울어질 거야. 그 이유는 이 탁구공과 연결된 비커, 탁구공과 비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탁구공이 물에다 집어넣으면 뜨잖아요. 그 뜨려고 하는 힘 때문에 비커도 들어 올릴 거야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중학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뭐 선생님들은 없으시겠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똑같은 실험으로 한번 풀어보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내가 이 탁구공이 들어있는 비커와 쇠공이 들어있는 이 비커에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 찾아서 알짜임을 구해서 그 알짜임을 비교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실험을 직접 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나중에 유튜브에다 링크를 걸어 주겠지만, 우리가 이 각각의 비커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서 그 알짜 힘을 비교한 다음에 어느 쪽으로 기울 거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딱 맺고, 여러분들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더보기란에 유튜브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 존경하는 이제 김범준 교수님께서 깃불이라는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이걸 직접 실험한 모습, 그 실험하는 영상을 선생님이 링크로 달아줄 테니까 한번 진짜로 이게 이론 우리가 식으로 풀었던 거랑 실험이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 영상 멈추고 어떤 탁구공이 달려있는 비커 쪽이 기울지, 아니면 쇠공이 외부 스탠드에 매달려 있는 비커 쪽이 기울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잠깐 생각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죠. 네, 그러면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쇠공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쇠공 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라고 할 것 같고, 탁구공 쪽으로 기울어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왜 탁구공 쪽으로 기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쇠공 쪽으로 기운다고 한 친구들 또한 선생님 생각에 왜 쇠공 쪽으로 기울어요 라고 하면 직관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서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력이 작용하고 뭐 이러니까 어떻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탁구공이 든 쪽 그리고 쇠공이 든 쪽 하나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각각의 비커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즉 이 저울이 이 비커를 떠받치는 힘을 구해서, 각각의 떠받치는 힘을 구해서 N1, N2라고 할게요. 떠받치는 힘을 구해서 N1과 N2를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2가 더 크다면 그 말인 즉슨 N2가 더 무겁다는 뜻이고요. 아니면 반대로 N1이 더 크다면 N1 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구해 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로 1번 탁구공의 수직 항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 부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력. 물론 우리가 부력이라는 개념을 부력이 뭐야? 라고는 배우지만 정확하게 부력이 어떤 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부력을 우리가 뭐 스몰 f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rho g v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rho가 의미하는 건요, 밀도인데 어떤 밀도냐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물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물의 밀도입니다. 물의 밀도. 보통은 이제 1이라고 우리가 기준 잡죠. 여기서 말하는 G는 아마 중학생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수 있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 마지막으로 V는 뭐냐면 잠긴 부피. 이 물체가 잠긴 부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잠긴 부피.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탁구공의 부피를 우리가 V탁이라고 해볼까요? 탁구공의 부피와 쇠공의 부피는 같고, 잠긴 거 통째로 다 잠겼죠? 그러면 탁구공의 부피를 예를 들어서 탁구공의 부피를 탁부라고 쓸게요. V탁이라고 하면 이 전체가 다 잠겼으니까 이때 rho g v 할 때 V는 V탁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딱 하나 있는데, rho g v라는 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력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력은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물에 잠기면 위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거든요.
근데 줄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물체에 중력이 작용해요. mg라는 중력이 작용할 때 mg가 더 크면, 중력이 더 크면 부력보다 당연히 아래쪽으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1번인 경우에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물에 가라앉아요. 하지만 두 번째 상황, 부력이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보다 큰 경우, 지금 탁구공과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로 작용하는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중력보다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 로우가 물의 밀도잖아요. 근데 쇠공 꽉 찬 쇠공이니까 안에 있는 쇠공의 밀도는 당연히 물의 밀도보다는 클 거고, 탁구공 안에는 껍데기가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공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탁구공이 해당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쇠공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위에다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옮겨 놓겠습니다. 좀 더 얘도 붙여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차근차근 이 탁구공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비커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파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물이 파란색이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너무 진하죠? 다시 파란색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은 부피는 똑같다고 했고요. 실의 무게 무시하고요. 당연히 비커와 물의 무게는 양쪽이 똑같을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부피는 둘이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바닥에 이렇게 저울 바닥이 있을 거니까 뉴턴의 3법칙에 의해서 이 전체 비커를 포함한 탁구공과 물을 포함한 이 무게가 바닥을 누를 거잖아요. 이 바닥을 누르는 힘을 라지 F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라지 F의 반작용을 우리가 수직항력 N, 탁구공이니까 N 탁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 탁과 당연히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F를 구하면 수직항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직항력을 왜 구하냐면, 수직항력을 구해야 우리가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구해보도록 하지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탁구공에 작용하는 힘을 한 점 우리가 한번 구해볼까요? 이 그림에다 바로 그려봅시다. 먼저 이 탁구공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뭘 받게 되냐면 위쪽으로 부력을 받게 됩니다. F.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M 탁 G라고 할게요. 탁구공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 잡아당기는 장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물체는, 탁구공은 물속에 잠긴 채로 멈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관계식, 힘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냐면, 부력은 M 탁 곱하기 G, 탁구공에 작용하는 중력 더하기 탁구공에 연결된 실이 잡아당기는 힘과 같다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커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우리가 볼 건데요. 자, 비커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냐? 지금 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줄이 이렇게 똑같은 장력으로 비커를 잡아 올릴 겁니다. 그리고 비커에는 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물에 작용하는 중력
당연히 비커가 받고 있을 거고요. 비커 자체의 질량도 있을 테니까 비커를 잡아당기는 중력 이렇게 있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지금 부력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력은 물이 탁구공을 밀어 올리는 힘이거든요. 다시 이 부력은 물이 누굴 미는 거예요? 탁구공을 밀어 올리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인 뉴턴이라는 분의 뉴턴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하면 물이 탁구공을 민다? 그럼 그거에 당연히 반작용력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탁구공이 물을 밀겠죠. 크기는 당연히 부력과 똑같고요. 그러면 탁구공이 물을 밀잖아요. 그럼 물은 또 누굴 밀죠? 비커를 밀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그 물이 미는 걸 비커가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F가 작용하게 됩니다. 쉽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전체 라지 F는 여기 있는 모든 힘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장력 없어지죠? 그 다음에 부력 없어집니다. 그럼 남아있는 힘이 뭐가 있죠? 그렇죠. M 물에 작용하는 중력 더하기 비커에 작용하는 중력 더하기 탁구공에 작용하는 중력만 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당연한 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다가 천막을 가려놓을 거예요. 실의 무게는 무시한대요. 그러면 이 안에 탁구공이 매달려 있는지 몰라요. 그때 잰 질량이랑 내가 이걸 천막을 열어봤어. 그때 본 질량이랑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에는 안에서 작용하는 뭐 장력이라든지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그냥 안에서 작용하는 힘인 거예요. 이 하나의 비커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깥에다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탁구공이 들어있는 비커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과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이번엔 쇠공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빨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죠. 이 쇠공에는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M 쇠공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쇠공에는 이 줄이 잡아당기는 장력. 근데 아까 장력과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T 프라임. 그 다음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 로 G V. 선생님 이 로 G V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로 G V랑 사실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왜 똑같죠? 로 누구의 밀도예요? 쇠공의 밀도? 아니죠. 물의 밀도죠. 물의 밀도, 중력 가속도, 잠긴 부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부력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 식. 이때 관계식은 아까 좀 다르죠. T 프라임 더하기 F는 M 쇠공 곱하기 중력 가속도 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비커에 작용하는 총 힘을 우리가 구해보면 물에 작용하는 중력, 그 다음에 비커 자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와 좀 뭔가 다르죠? 아까는 여기다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 부력,
물이 탁구공을 밀어서 생긴 반작용에 의한 탁구공이 물이 빈, 그 물이 이 비커를 민 이 부력이 있었는데 여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도 당연히 있겠죠. 여기도 rho g v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힘이 뭐냐면 장력이 없죠. 이 비커에는. 왜? 이 줄은 외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비커와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비커, 그 스탠드는.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전체 힘 F를 구해보면 F 쇠공인 상황이니까 쇠라고 쓰면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비커의 작용, 물 먼저 쓸게요. 물, 중력, 비커의 중력, 그 다음에 로지브이는 상쇄되고요. 아래로 쪽으로 작용하는 게 또 뭐 있죠? M, 쇠공, 쇠공에 작용하는 중력,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니까 T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아까 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아까 거를 주황색으로 빨간색으로 써보자면 아까 탁구공에 작용하는 힘은 뭐였죠? M 물 G 물에 작용하는 중력 비커에 작용하는 중력 그 다음에 탁구공에 작용하는 중력 끝이었어요. 그럼 차이가 뭐가 있죠? 저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 이 뒤쪽 항이 사실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 앞에 부분은 똑같으니까. 그럼 이게 누가 더 큰지 우리가 비교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쇠공의 질량이 탁구공의 질량보다 크다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다 지금 장력을 뺐잖아요. 선생님 이 장력 구해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장력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더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얘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이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잘 안 보이죠?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T 프라임은 M 쇠공 작용하는 중력 마이너스 F라고 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대입해주면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얘를 뭐 1번이라고 하면 1번식을 정리해보면 M 쇠공에 작용하는 중력 빼기 M 쇠공에 작용하는 중력 마이너스 F예요. 이거 다시 써주면 둘이 없어지고 F만 남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남은 2번 빨간색으로 할까요? 선생님 또 이런 거 맞추는 거 좋아해서 2번이랑 비교해보면 2번은 M 탁구공에 작용하는 중력이잖아요. 그럼 둘이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커요? 물체에 적용하는 부력과 탁구공에 적용하는 중력 중에 누가 더 크죠? F가 더 크죠. 그래서 맞추게 되죠. 탁구공에 적용하는 중력보다 검은색도 한번 써주고 부력이 더 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F 쇠공과 F 탁구공 중에 누가 더 크다? F 쇠공이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 그 말인 즉슨 결론으로 수직항력은 탁구공 쪽보다 N이죠. N 쇠공 쪽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기운다? 쇠공 쪽으로 기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얘가 더 크니까 무거우니까 이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쇠공 쪽으로 키운다 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탁구공과 쇠공을 담궈서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영상으로 보면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 뭐 인천시 교육청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넣을 수는 없고요. 링크로 넣어줄 테니까 그 링크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과학 중에서 사실 물리학에 좀 가까웠지만 물리학에 관련된 실험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한테 한번 이 문제 내보시고 풀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너 잘한다 칭찬해주면 되고, 못 푸는 친구가 있으면 너 그게 뭐야가 아니라 내가 한번 풀어줄게 한번 자랑 한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과학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과학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